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질 않아요. 저라고 해도 마음이 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별의별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경험하시는 일들이 마치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현상들, 그걸 혹시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만나뵌 분 중에 한 분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질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슬플 것 같아요, 정말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다는 건 어떤 걸까? 어떤 장면을 갖고서 내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분 이야기를 그래서 여쭤봤죠. 그래서 듣게 된 거는 뭔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성격이 이렇게 개방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해서 혹은 긴 시간을 좀 고민을 해서 주저하면서 고민해서 한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에 대해 들려오는 대답들이 시큰둥하대요. 제가 보기에도 만약 이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요, 내가 정말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물어봤는데 시큰둥한 대답을 듣게 된다면, 친절하지 않은, 자상하지 않은, 상세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듣게 된다면 저라고 해도 마음이 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다시 여쭤봤죠. 묻는 건 묻는 거고요, 뭔가가 궁금해서 묻는 건 묻는 거고, 어떻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그냥 물어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세요? 이 물음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죠. 이걸 대답하는 그분의 표정과 말투가 어찌 좀 불편합니다, 듣기에요. 뭘 잘못했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좀 불편합니다. 말하자면 표정이 딱딱한 모습, 무표정한 모습,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건조하고 무표정한 모습, 그런 표정으로 그냥 묻죠. 뭔가 설명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대충 표현해내는 어떤 방식, 그렇게 표현을 하는 말하기라고 한다면, 사실 방금 전 어떻게 물으세요? 그냥 묻죠. 이 대화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겪었던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보면 이분이 참 무뚝뚝하세요. 달리 보면 세상이 나를 친절하지 않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요. 간혹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정말 불친절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좀 낮은 분들도 좀 계신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넘어서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응당 그에 걸맞는 대답을 돌려주거든요. 이분의 질문하는 모습,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냥 묻죠 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물었죠? 그랬더니 정말 고민이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질문 내용이에요. 질문 내용에는 이거랑 저거랑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눈앞에 있는 거니까 이것과 저것, 물건 두 가지에 있어서, 혹은 어떤 개념과 다른 개념 두 가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 질문도 그래요. 이것과 저거, 이것과 그거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해서 이게 궁금해졌는지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요. 그리고 이것 저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턱으로 가르쳤던, 그냥 눈빛으로 가르쳤던 가리키는 행위 자체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듯한 모습도 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글쎄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말한 모습, 내가 표현하는 모습에 걸맞는 모습으로 상대가 나에게 말한다라는 걸 안다면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면 주변을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접근은요, NLP가 이야기하는 우리 모습의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내 모습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절반이고요. 바깥 세상, 그에 따라 바깥 세상이 반응하는 이걸 객관적 실체라고 합니다. 바깥쪽의 객관적 실제가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친 그것을 세상이라 부르죠.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절반은 내가 채우고 있고요. 내 세상에서는요. 나머지 절반은 바깥 세계의 실제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절반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역으로 내 모습을 알기 위해선 바깥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그에 걸맞는 내 모습이 함께 아구가 마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내 모습에 대해서는요, 나는 인지하는 바가 없습니다. 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냥 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인지해 본 적이 없고 이걸 언어로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할 기회가 없죠. 지금 여러분 겪고 계신 처지처럼요. 우리가 뭔가를 변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모습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별지가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거나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뭔가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죠. 자,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에게 NLP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NLP 현장에서는요, NLP 훈련이 진행되는 현장에선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언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 언어로 표현한 것을 이름을 붙여서 명료하게 개념을 정합니다. 달리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건데요. 참 친절하세요. 어떤 모습을 보니까 참 친절하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명료하게 이해가 됐어요. 명료하게 이해가 됐다는 건 나에게 내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가 되면서 연결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궁금증이 사라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요. 이 말들은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쉽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언어화해 본 적이 없다면, 인지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의 숙제를 갖고 계신 상태겠죠.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여러분께 NLP 훈련을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